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조만간 총선 기획단과 인재 영입위도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 태세에 들어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영환 혁신위원장,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 이 변화와 통합을 거듭 강조를 했었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당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지면은 제가 5.18에도 모시고 갈 거고 출발은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영환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혁신위원 인선, 그런데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비윤계 인사를 얼마나 합류할지 또 어떻게 끌어안을지 천하람 위원장 고사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인난 겪는 이유 또 과연 비윤을 끌어안게 될지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구인난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네. 정말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구할 수 없겠죠. 근데 집권 여당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변화를 위해서는 뭐 모든 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 지금 이제 이런저런 조건, 그러니까 까다롭게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말 들어와서 당 지도부와 당과 또 용산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야 변화를 할 수 있겠죠. 저도 과거에 그 혁신위원을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참고하십시오. 기초 자료 이렇게 드리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만 찾다 보면은 이 사람은 뭐 분란만 일으킬 사람, 이 사람은 쓴소리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이제 다 안 되는 경우. 제끼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쓴 약을 찾아야 된다. 어떤 단 것만 찾지 말고 그런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당이 바뀌는 건가? 그렇게 체감을 못할 거예요. 일반 유권자들이 말이죠. 예. 그래서 쓴 약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비윤을 품을 수 있느냐? 몇 명 정도 누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비윤이고 친윤이고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죠. 예. 그런 거 가리다 보면은 구인난이 계속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첫 일성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그 사례가 좀 떠오르는 건 맞습니다. 글쎄,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영환 위원장이 아까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키워드를 제시한 거죠. 예. 통합, 변화, 희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국민의힘 쪽 정당들이 통합이나 뭔가 변화를 얘기할 때 이제 주로 호남, 네네. 왜냐하면 영남을 기반으로 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호남을 가고요. 이제 5.18을 방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전에 호남에 가서 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때 국민의힘이 또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모습을 이번에 이영환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보여줄 때 그러면 그때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또한 함께 할 수 있는지는 이게 너무 이제 되풀이 되는 약간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예. 국민을 통합한다, 변화한다 이런 거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내용의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엉망이 됐고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특정 대상과의 대화를 통한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통합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18 묘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묘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선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녕한 위원장 뭐 비윤을 품는 것도 인선에 피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남 물갈이 이거를 시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남 중진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의 그런 어떤 그 혁신, 네. 이제 물갈이가 되겠죠. 또 이제 사람의 차원에서 보자면 예. 내년 총선 생각할 때, 근데 예. 이제 그 시기를 잘 택해서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갈이 내지는 이제 불출마 선언, 불출마 또 종용, 예. 불출마 설득 이런 게 그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지금 이제 총선은 뭐 5, 6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예. 또 공천까지도 한 석 달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갈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은 굉장히 그 혁신이 되기가 어렵죠. 예, 지금은 이제 원칙적인 거, 그다음에 당정 관계, 그다음에 최근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당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짚어주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막연하게 낙동강 하류 물갈이 론을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좀 불필요한 분란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걸 하더라도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는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분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잘 조언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거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도 또 만든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뭐 총선 기획단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월권이 되지 않도록 기능이 겹쳐가지고 분화가 예. 되지 않도록 그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이 있고도 예민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혁신위와 별개로요. 총선 기획단 또 인재 영입이 곧 출범시킵니다. 일단 인재 영입위원장에는 이제 사선의 권영세 의원 또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혁신위 그다음에 이제 인재 영입위원 다시 다음 주부터 추진되는 이른바 총선 틀 여기하고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지적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 혁신위부터 시작해서 바로 총선 체제로 돌입하겠다. 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신위가 과연 이제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어느 범위까지 혁신위에서 결정을 할 것인가, 당의 총선과 관련된 정말 공천 룰을 포함을 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정책적 이념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는 것까지 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혁신위를 지향을 한다면 선거 때는 사실 뭐 총선이나 대선 기획단이나 인재 영입위는 좀 또 각각의 역할이 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획단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그러니까요. 챙길 것이고요.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는 외부의 인재를 영입하는 건데 이게 기능이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재를 영입한다 그러면 이 인재가 내년에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를 기대하고 영입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영입만 하고 혁신이나 총선 기획단과 별개로 움직인다면 네. 여기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혁신이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총선 기획단과 인재 영입위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그랬을 때 이제 성공을 할 텐데요. 저는 지금 정당에서 뭔가 위기만 있을 때마다 뭐 예. 혁신이나 비대위를 내세워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런 전략이 예. 저는 과거처럼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왜 당내의 문제, 특히 당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총선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분위기에서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을지 요걸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 문제도 한번 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네.
이제 친당 창당 얘기를 또 한 번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이게 익어가는 상황인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을?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 그 당도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신당을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은 예. 또 내년 총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예. 그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혀질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보수 쪽에서 비판할 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위험성을 또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제 신중할 거다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신당이 창당되면은 네. 지금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정당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네네. 그런 아무튼 어쨌거나 정당이 만들어지면은 국민의힘에는 특히 수도권에는 상당히 좋지 않죠. 예. 그래서 당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잘 풀어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요. 예. 혁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나. 어떤 포용과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네네. 그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상경을 하게 되면 글쎄요, 기대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대통합에 대한 뭐 메시지 이런 걸 또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이 있었죠. 네.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잘 화합해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내년 총선이라든지 민감한 문제는 아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아마 그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득이 되지 않겠죠. 사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예. 그 남한강 네. 쪽에 가서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발언은 정말 일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바로 옆자리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를 오히려 이제 자제시키거나 이랬죠. 그래서 예.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면 응당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발언이 중요하지. 예, 그리고 뭐 국가적인 논쟁이 되는 이슈를 자꾸 제기하는 거는 좋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서 이 당무에 복귀를 하며 이 내부 통합 의지를 밝혔었죠.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중간하게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걸 냉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해서 그 하겠다 제거하겠다 이런 걸 뭐 상대는 못 읽나요. 불의에 대해서는 그냥 맞싸워야죠. 예.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 자, 이상민 의원 저렇게 이야기한 배경을 좀 보면요. 비명계에서 이 대표의 진정성의 의문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강성 지지층 때문일 거로 좀 읽히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걸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간에 소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다거나 예. 특히 이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뭐 지역에 비난 현수막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예. 이렇게 수박을 모자를 씌워 넣는 걸 합성을 해서 결국 이제 총알로 뭔가 응징을 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뭐든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표출하는 거는 예. 그게 문제인데 예. 굉장히 그런 격한 걸 표출을 했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분이 뭐 지지자인지 당원인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저런 폭력적인 저 또한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예.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고요. 예. 저는 민주당 지도부도 작년부터 계속 강성 팬덤에 대한 이런 부작용, 우려들에 대해서
대해서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도부들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예. 상식적으로 좀 이런 목소리들 좀 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저건 그냥 강성지층의 일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뒤에 크게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문제의 그 본질과 핵심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아.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유일의 그 키를 잡은 네네. 그 정치인은 이재명 당대표예요. 지금 예. 사실 이재명 당대표는 거의 뭐 제왕적 야당 총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예. 막강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거 옳지 않다. 예. 라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지 말자라는 예. 상당히 이제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만 지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진짜 당의 단합이라든지 화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예.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비문명적인 말이죠. 네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정치 예. 발전을 위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저는 좀 궁금하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의 원외 친명 인사들의 도전장을 내는 이른바 이제 자객 출마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곳이고 이미 어느 곳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 특보 자리를 이렇게 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행사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통합을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정당에서 정정당당하게 뭐 경쟁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 뭐 현역 국회의원 자리에 뭐 도전자가 도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도전하는 그 명분이나 과정이 내가 이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적극적으로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네. 내가 마치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과연 도전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어차피 경쟁력을 갖춰서 뭐 당내 경선을 통과하든 어떤 식의 또 내부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런 방식이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뭐 당 입장에서는 뭐 또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당직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 당직 그 타이틀 하나가 뭐 지역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나 공천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도전자는 정정당당하게 현역 의원들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으로 승부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